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아이도 세계 최강의 인재로 키워내는 탈무드식 자녀교육,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부자임을 알려준다. 힐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서도 야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밥은 굶더라도 학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힐렐은 교실 지붕 창문에 귀를 대고 수업을 듣다가 피곤이 몰려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한 학생이 눈에 덮여 지붕 위에서 자고 있던 힐렐을 발견하고는 선생님에게 알렸다. 힐렐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들은 선생님은 돈을 내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훗날 힐렐은 훌륭한 랍비가 되었다. 탈무드. 집이 불타고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재산이 뭘까? 힌트를 주자면 그것은 모양도 색도 냄새도 없단다. 유대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내는 수수께끼다. 아이들은 대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 종류를 생각했다가 모양이 없다는 말에 고민에 빠진다. 엄마가 가르쳐준 정답은 지성이다. 지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항상 몸에 지니고 도망칠 수 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그냥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다소 비상해 보이는 부연 설명이 따라붙는 이유는 유대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민족의 박해를 받으며 떠돌았다. 그러다 보니 집이나 가구, 보석 따위는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 잿더미로 변할 수 있지만 지적 재산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몸소 체득했다. 지식이 실제로 유대인의 생존 무기였음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작가 숄렘 알레이엠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대인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려면 머릿속에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유대인들의 배움에 대한 신념에는 종교적인 배경도 있다. 유대교에서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형을 지성인으로 본다. 따라서 지성인을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계 최초로 기원전 1세기부터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교육의 혜택을 준 이유이다. 이러한 교육 중시의 전통은 현재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제일 먼저 갖춘 제도도 무료 교육 시스템이었다. 이스라엘 의회는 건국 다음 해인 1949년 초 경제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3세에서 18세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에서도 외국에 나간 중국 사람은 식당을 열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은 회당을 세운다고들 한다. 회당은 유대교의 예배 장소이자 교육기관이다. 지식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수많은 유대인들로 입증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로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약 2배였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한 미국의 유대인 비중은 25%인 반면 미국인 전체의 대학원 졸업자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대학원을 마친 유대인이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지식보다 지혜를 먼저 알려준다. 한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승객들이 하나같이 큰 부자였다. 이들은 재산을 비교하며 경쟁적으로 자랑했다. 부자 한 사람이 랍비에게 당신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랍비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라고 답했다. 그때 해적들이 배를 습격해 부자들이 지니고 있던 금은 보석 등을 모두 빼앗았다. 배는 간신히 어떤 미지의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높은 교양과 학식을 인정받아 항구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얼마 뒤 배를 함께 탔던 부자들을 만났는데 모두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랍비를 보고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교양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군요. 탈무드.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지식은 사물과 세상에 대한 정보이다. 지혜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력이다. 만약 지식만 풍부하다면 아는 것이 많아도 매번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것이다.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추어야 박식하고 슬기로울 수 있다. 교육 방법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개발해주고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카리스마를 길러주고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지금은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머리가 밥을 먹여주는 시대입니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독점 구조가 해체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지도자나 기업인치고 지식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지도자나 기업인은 여전히 많다. 국가 지도자나 대기업의 CEO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개인의 삶은 물론 자신이 이끄는 조직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혜는 지식 습득 이전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셈이다. 한국의 자녀 교육은 오로지 지식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이사나 이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지식을 더 많이 주입하는 데만 급급하다. 과중한 정보량에 버거워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지식을 습득해 대학에 합격하도록 강요하는 게 가정은 물론 학교 교육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렇게 강요된 지식은 자신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만 진짜 지식이다. 억지로 외움으로써 알게 된 지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루트 번스타인 부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로 허약하며 쓸모없고 교육적 실패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학문적 성취의 외상일 뿐이다.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식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유대인들은 지식에 앞서 지혜를 가르친다. 지혜로워야 지식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지식은 물고기와 같은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은 기존 지식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셈이다. 물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식의 깊이나 양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식을 물려받아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지혜는 지식을 올바로 활용함으로써 평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가장 귀중한 자신만의 재산이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바비 브라운의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영 씨는 뉴욕 본사 임원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그들의 박식함에 깜짝 놀란다. 식사 자리에서 피카소를 놓고 2시간가량 대화가 오간 적이 있어요. 대표작 몇 개 아는 걸로는 낄 수도 없어요. 미술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모두 피카소의 탄생부터 작품 세계, 사랑 이야기, 최근 경매 가격까지 꿰고 있더군요. 한 번은 레스토랑 창문 밖으로 계기일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날은 계기일식과 월식 같은 주제가 천문학 강의를 방불케 했죠. 심지어는 아시아가 화제가 될 때도 서양 임원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까 싶었는데 만리장성의 건축 배경과 기법, 수치까지 역사책 같은 대화를 그들이 주도하더군요. 지식교육 일변도인데다 획일적이고 강요된 지식을 주입받는 한국인의 지식 경쟁력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깊이 있는 지식은 물론 뛰어난 판단력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이해력, 예술적 감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부모가 잡은 물고기를 억지로 입에 떠밀어 넣는 한국식 교육과 물고기를 낚는 지혜를 가르치는 유대인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하다.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평생 삶의 지혜를 터득한 유대인과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지식 축적에만 보낸 한국인. 오늘날 유대인이 이룬 성취는 지식보다 지혜를 앞세운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기대감은 전달하고 기대치는 전달하지 않는다. 루소의 에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다 넣어주는 일이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다. 부모 뜻대로 자녀의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아이의 개성을 찾아서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국적 기업 한국 대표들의 일주일은 분, 초 단위로 스케줄을 짤 정도로 바쁘다.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거나 해외 출장 등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이원진 사장의 주말은 두 딸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시간이다. 주말에는 골프를 절대 치지 않고 가정에 올인합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아이들에게 어른의 기대치를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두 딸이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이라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는 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이의 꿈은 요리사다. 그래서 주말이면 요리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한다. 아이의 미래 설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들도 알아봐 줄 생각이다. 네가 원하는 요리를 배우려면 프랑스 유학을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도 일러줬다. 그의 이런 생각은 경험에서 우러났다. 남들은 IT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일이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본인은 그저 즐거웠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을 최우등 졸업한 재미동포 라이언 박도 자신의 흥미, 능력에 맞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강조한다.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무언가를 내게 강요하진 않으셨다. 한 번도 이런 학과를 가라, 저런 대학을 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뭔가를 시작하면 중간에 하다 마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끝까지 다 하게 했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자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강요해선 안 된다. 진정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공부나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학창시절에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영향이 컸다. 어머니도 온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제프리 베스트는 처칠의 정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에서 처칠의 어머니 제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미망인이 된 제니는 줄곧 금전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상류사회가 용인한 몇 번의 연애를 했으며 연하의 남자와 2번 재혼했다가 이혼했다. 처칠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학업에 정진했을 리 없다. 게다가 처칠은 말을 더듬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해서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영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인 이튼스쿨을 포기하고 대신 들어간 해로스쿨에서는 3년 내내 낙제를 거듭했다. 삼수 끝에 샌더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으나 역시 성적이 좋지 않아 보병대 대신 기병대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처칠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글쓰기다. 그는 영문을 자유자재로 요리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1941년 처칠이 해로스쿨 졸업식에서 했던 다음 연설문은 아직껏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명예로움과 분별의 확신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단하건 하찮건 작건 크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교로 임관한 처칠은 1895년에서 1899년 쿠바와 인도, 남아공 등 전쟁터에서 싸우면서도 자신의 장기를 살려 일간지에 르포 기사를 썼다. 신문에 썼던 기사를 바탕으로 책도 여러 권 냈다. 그의 주특기인 글쓰기는 처칠을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미끄럼이 됐다. 그의 주특기인 글쓰기는 처칠을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미끄럼이 됐다. 처칠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적 역량 평화상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 문학상이었다.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무시한 채 모든 과목에서 무조건 1등하기를 강요받는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모두가 제도 교육의 틀에 맞춰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부모들도 그에 맞춰서 내 자녀가 무조건 남보다 뛰어나기만을 바란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다양화, 전문화하는데 한국 사회는 붕어빵처럼 획일적인 인재를 찍어내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사교육을 시키고 특목고에 보내려 안달이다. 더 빠른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온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녀의 성공을 바란다면 절대 부모의 가치관으로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나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은 자녀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진로에 대해 조언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뭐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강요는 금물이다.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아빠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은 식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남성 의류 브랜드 중 하나인 에르메네질도 제니아는 4대째 가족 경영을 해온 이탈리아 기업이다. 2009년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사촌 관계인 5명이 그룹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의 그룹 경영 참여는 철저히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다. 그룹 총괄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이미지 스토어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안나 제냐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재미있어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즐겁지 않은데 회사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지요.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일은 개인의 목표, 인생은 진정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겨주면 어느 관역 안으로 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지요.